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입니다. 아직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젊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흐려지기도 하고 한참 동안 설명을 들어야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런데 다른 기억은 희미해지면서도 제일 잊고 싶은 기억은 바로 어제 겪은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희 이모와 관련된 제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쉽게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라면 동네방네 욕이라도 실컷 하여 속이라도 시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고모들보다 이모가 더 정겹고 정이 가는 단어라고 하던데 저에게 제 이모는 이 세상 가장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과 얽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이모와 악연을 시작하게 된 시작점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시던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나 있던 음식점을 하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으셨는지 욕심을 내시며 자신이 모르시던 사업에 뛰어드셨죠. 그런데 일이 틀어지면서 결국 운영하던 가게도 정리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가정 형편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만회하고 싶으셨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이 빌려준 돈으로 일확천금의 또 다른 투자를 하셨어요. 하필 그때 아버지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돈을 넣었다 하면 두세 배라며 꼬셨고 그 말에 넘어가게 되신 거죠.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모든 희망을 잃었다는 박탈감에 이제 고등학생이 된 저와 엄마를 남겨두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 전에 엄마와 저는 살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정말 돈 10,000원 한 장 없었고 빚은 그에 비해 너무 많이 있었죠. 당장 지낼 곳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는 어린 시절 엄마가 키우다시피 했던 이모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잣집 이모부에게 시집을 가서 형편이 넉넉했던 이모는 당시 이모부가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며 저희가 지내도 될 법한 상황이셨거든요. 그런데 마당이 딸린 대골만한 집에 살던 이모는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저희를 보고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곤란해하는 표정보다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죠. 어린 저도 느꼈을 표정이니 엄마도 분명 이모의 얼굴을 보고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희에겐 도움을 구할 곳이 이모밖에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먼 산골짜기에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끝까지 답을 주지 않는 이모 집에서 나와 외할머니께 찾아간다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모를 나무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게 있는데 이모가 그러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를 도와주라고 말하셨나 봐요. 이모부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릴 만큼 여리고 착한 분이라 당연히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한 형편과 오갈 곳 없어 지쳐있던 우리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희를 쳐다보던 이모의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서러운 남의 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동생인 이모에게 도움받는 걸 미안해하며 일을 나가시면서도 집안일을 대신 맡아 하셨죠.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항상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퇴근하여 지친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 집안일을 하려 행동하셨죠. 저에게 형제자매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을 돕는 게 기본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모는 불쌍한 우리 모녀를 도와주기는커녕 엄마가 하는 집안일을
너무나도 당연시했고 굳이 다른 일까지 가지고 와 엄마에게 시키고는 했죠. 언니, 설거지 다 했으면 TV장 뒤에도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이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했는데 그이가 주말이 다 되어서 올라오면 쉰다고 미뤄서 6개월 넘게 못했거든. 그리고 내일 휴일이니까 언니 쉬잖아. 그럼 마당에 있는 나무도 가지치기 해줘. 저거 사람 한 번 부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내가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언니는 아마 쉽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얹혀 사는 입장에서 저희 사는데 집중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엄마나 저나 그 집에 머무는 생활비와 밥값을 하려고 집안의 작은 일, 큰일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라도 해야 눈치가 덜 보일 것 같아 사촌동생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제 성적이 학교에서 전교 등수에 있다 보니 제가 먼저 생각해낸 밥값이었어요. 저 때문에 성적이 오르게 되어 이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게 하고 전적으로 저에게 모든 수업을 맡겼죠. 그 정도면 애들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셈이었으니까 저도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거였어요. 거기다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니 저희가 나타나 편해진 사람은 이모였죠. 맨날 집안일을 다 하는 저희를 믿고 자기는 밖에서 나가 놀았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이모는 괜히 저희 모녀를 괴롭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쓰던 멀쩡한 방을 갑자기 수리를 해야 한다며 반지하 창고로 옮겨 생활하게 했죠. 거기다 평소 눈치가 보이던 탓에 엄마나 저나 밥과 반찬 모두 많이 먹지도 않는데 저희가 같이 생활하게 된 이후 식비가 부쩍 많이 든다며 항상 큰 소리로 불만 섞인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맞든 안 맞든 자기가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은 우리 두 모녀가 훔쳐간 것이 되었고 일방적으로 도둑년 취급을 받아야 했죠. 그러다가도 지방에 있던 이모부가 주말을 맞아 올라와 생활하면 세상 착한 여자가 되어 우리를 알뜰히 챙기는 척을 했어요. 그 가식적인 모습에 화가 났지만 얹혀 사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 이모가 이모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 야자를 하다 조퇴를 하게 된 길에서 모텔을 나오고 있는 남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이모를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엄마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부에게 말을 해서 이모가 혼나도록 하자 졸랐지만 엄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는지 이모에게 가서 조카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모부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불륜남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좋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생사람을 잡는다며 이모는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찔리긴 했는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죠. 일부러 물건을 버려서 저희가 훔쳤다고 몰아세웠던 걸 우연히 사촌동생이 목격을 하여 넘어간 적이 있었고 이제는 살만한 것 같은데 일부러 집에 붙어있는 것 같다면서 엄마와 제 통장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또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하다 보니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치욕적인 행동까지 했죠. 이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이전부터 불만을 표하던 식비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이모 때문에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쫓겨난 거죠. 헤어지는 끝까지 난리였어요. 사업 망한 귀신 붙을지도 모른다며 저희가 나간 길에 팥과 소금까지 뿌렸죠. 이모의 외도 때문에 우리를 쫓아낸다는 걸 저와 엄마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부에게 말해서 아주 끝장을 내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제 제 갈 길 가자며 저를 말렸죠. 당장에 몸을 뉘일 곳을 찾는 게 더 바빴기에 이모에 대한 복수는 뒤로 한 채 집을 구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딱 우리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한 칸짜리 원룸이었죠. 그래도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고 돈을 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저는 수능을 마치자마자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죠. 공부를 제법 잘하던 제가 학업을 마치는 걸 엄마는 가슴 아파하셨지만 당장 눈앞에 감당해야 하는 삶에 속으로 우시며 자책을 하셨죠. 매일 벌레가 들끓고 여름에는 온문을 열어놔도 덥고 겨울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웠던 그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싶었어요. 음식점 서빙 알바를 시작으로 여러 가게를 다니며 주방일까지 배웠던 저는 돈을 착실히 모아갔고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장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생각이었지만 대학을 못 나오고 기술도 없는 제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낡고 낡은 건물 한 귀퉁이에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이 가게에서 꼭 성공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음식 재료를 다듬으며 정성을 다해 운영했죠. 오시는 손님마다 음식 맛이 좋다고 단골이 되어주셨지만 초라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손님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가게로 데려와 돌봐주면서 가게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식란의 선행으로 저희 가게가 알려졌는데 그 소식이 신문을 타게 되면서 맛과 상관없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선행에 대한 격려를 음식값으로 표현하시려고 가게로 오셨던 손님들께서 예상치 못한 음식 맛에 소문을 내주시기 시작하셨고 금방 선행 때문이 아닌 음식 맛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정말 눈 뜨고 나 보니 가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혼자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 일을 하시던 엄마를 가게에 데려와 가게를 꾸려갔고 계속 장사가 잘 되어가며 옆 가게를 인수하고 벽을 트면서 제법 큰 식당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간 정신없이 장사에만 몰두하여 살다 보니 제법 성공한 음식가게 여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문은 더 멀리 퍼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존재에게 연락이 온 거죠. 이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모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되지 않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언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던 이모에게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확인하곤 이번에도 역시 경우 없게 말을 했죠. 너희 엄마랑 너는 어쩜 없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니?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 너희 성공해서 그 동네 돈 다 긁어모으고 있다며.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을 해서 제일 고마운 사람에게 은혜 갚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니? 그때 은혜 안 잊었지? 소문으로는 떼부자라고 하던데. 돈 좀 있니? 저희 떼부자도 아니고요. 이모와는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람 모욕 주고 쫓아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연락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던 엄마가 제 통화를 들으시고 통화 상대방이 이모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제 수화기를 뺏어들고는 반갑게 이모와 통화를 나눴어요. 인자니?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미안해.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살았다. 근데 저번에 연락을 했더니 네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했어. 나중에 너가 살던 집에 찾아가니 이사 갔다고 들었고. 안 그래도 실시간에 너 찾으러 다니려고 했는데 가게로 전화한 걸 보면 우리 가게 알지? 여기 와.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자. 저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모가 못마땅했지만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모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는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모인 줄도 몰랐죠.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거든요. 놀란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이모를 안으로 들였고 우선 배고파하는 이모에게 식사를 내어줬습니다. 이모는 입안에 있는 밥을 튀어가며 개걸스럽게 식사를 했고 저희와 떨어져 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참 쌤통이었습니다. 결국 불륜 때문에 이모부와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겁도 없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생각보다 일찍 귀가한 이모부와 사촌들에게 들키고 만 거죠. 결국 이혼 소송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재산을 나눠받아 그 돈으로 먹고 살아보려 했는데 형소 이모부를 믿고 돈 걱정 없이 살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땐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마저도 불륜 상대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가지고 있던 명품을 팔아 생활했지만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노숙자 생활까지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우리 근황을 알게 된 것도 바닥 찬기를 막으려 썼던 신문에서 성공한 저희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라 했어요. 저는 겨우 웃음을 참을 정도로 고소한데 엄마는 이모가 또 불쌍하다며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기회를 놓칠 이모가 아니었죠. 곧장 헛소리를 하더군요. 근데 언니, 나 생각해줘서 눈물 흘리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도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될까? 내가 언니랑 미나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두 사람 어려운 시절이 딱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언니나 미나가 이런 가게를 차릴 수 있겠어? 지금도 당장 내일 사기 바쁘지. 미나에게 전화로 말했지만 나한테 받은 은혜 갚아야 하지 않겠어? 족보 없는 똥개도 밥 한 톨 주면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이라면 몇 배로 갚을 줄 알아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도 은혜에 포함되냐고 따져 묻고 싶었죠. 이모에게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를 눈치챈 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미나야, 네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무슨 마음인지도 아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선 되겠니? 우리가 조금 내어준다고 다 잃는 것도 아니니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도와주자. 이번 일도 좋게 생각하고 베풀어야 더 큰 좋은 일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말리고 싶었지만 착한 엄마의 성격을 알았기에 제가 괜한 소리를 했다가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랬더니 이모는 과거와 정반대로 저희 집에 머물며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왕이면 집에 머무는 동안 저희가 하는 요리법도 배워 분점이든 새로 개업을 하든 저희처럼 성공을 하고 싶다고 말도 했죠. 참 낯짝도 두껍고 꿈도 야무지다 싶었어요. 그렇게 원수 같던 이모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죠.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해올 때부터 알았지만 역시나 이모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오만방자하고 거만했고 게을렀죠. 들어오기 전만 해도 저희에게 요리를 배우겠다는 마음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없어졌고 편히 먹고 놀고 싸기 바빴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면 이모가 어지른 집을 대신 치워야 했고 엄마가 마음 편히 밖에도 다녀오라며 준 용돈은 주기가 무섭게 하루가 되지도 않아 다 쓰고는 했죠. 쌀 한 번 씻지도 않은 주제에 맨날 지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다며 반찬 투정도 했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춘기 폭풍 속에 있는 못된 애 하나를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모라고 생각하니 더 미웠고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봐줄 것 같은데 바람피다 걸려 이혼이나 당하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주제에 아직까지 말을 싸가지 없게 했죠. 자기가 노숙자가 된 걸 저희 탓을 하더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술에 취해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이모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는데 이번에도 엄마는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와 똑같이 밉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피부 치우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때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자고 했죠.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도 엄마에게 계속된 막말을 하던 이모를 두고 볼 수 없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작정하고 골탕을 먹이기로 했어요. 엄마가 알지 못하게 어떤 식으로 이모에게 골탕을 먹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모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저희 집 거실에서 마치 자기 집 안방 마냥 편하게 TV를 보고 있던 이모가 TV 프로성 명품을 보면서 잘 나가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떠들어대고 있었죠. 바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같이 TV를 보는 척하며 명품을 그리워하는 이모에게 갖고 싶냐며 넌지시 운을 띄워봤죠. 이모, 그렇게 가지고 싶으시면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뭐? 네가 웬일로 그런 기특한 말을 하니? 엄마랑 제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모가 도와주셨는데 제가 보답해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해드리면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은 털어낼 것 같아서요. 저 봐라. 지 이모 위에서 사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 편하자고 사준다는 거네. 그래도 뭐 준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 그래서 뭐 사주려고? 저도 이제 능력이 되는데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뭐든 사드릴게요. 뭐? 정말? 뭐든지 사주겠다고? 엄청 비싼 것도 살 수가 있어? 그렇다고 억대 이런 건 저도 힘들고요. 이모가 생각하시기에도 적당한 걸로 고르시면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말 나왔는데 앉아서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명품관 가서 둘러보시다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해요. 요즘 명품 매장 웨이팅이 많아서 지금 가도 다 못 둘러볼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또 딴소리 하기 전에 바로 가자. 안 그래도 TV 보면서 옛날 생각나서 미치겠던데. 어서 가자. 선물을 해주겠다는 제 말에 신이 난 이모는 저와 불이 나게 명품관으로 이동하여 여러 매장들을 둘러보게 되었죠. 성질 급한 이모는 다른 매장을 보기도 전에 전부터 구매하고 싶던 제품이라며 선물을 선택했지만 저는 조금 더 이모에게 헛바람을 넣기 위해서 천천히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찔러보듯 점점 더 비싼 제품을 고르는 이모에게 가격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라 했죠. 이모는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장한 명품관에서 과거 넘치던 허영심이 폭발을 하여 얼굴까지 달아올라 있었죠. 그러다 한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고르게 되었어요. 재고가 몇 점 없는 상황이라 빨리 구매해야 한다며 저를 재촉하는 이모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죠. 그리곤 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모, 저 아까 먹은 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계산하기 직전인데? 계산만 하고 가. 너무 급해요. 좀 기다리기 뭐 하시면 가방에 달고 다닐 백참이나 스카프라도 고르고 계세요. 그것도 선물로 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다녀와라. 이게 무슨 횡재야?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 붙잡던 이모는 다른 선물도 해준다는 말에 신이 나 매장 안에 있는 액세서리를 둘러보러 갔고 저는 그때를 틈타 미리 식사 약속이 있던 엄마를 만나러 명품관을 떠났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매장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을 이모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휴대폰도 없어 혼자 발을 동동 구르다 쫓겨나던 매장에서 나왔을 이모를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죠. 곁에 있는 엄마에게 이 웃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와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왔더니 이모가 저를 째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만 홀로 식사를 못했을 이모를 챙긴다고 부엌으로 갔고 저는 이제 막 생각이 난 것처럼 이모에게 죄송한 척 연기를 했죠. 맞다. 이모,
저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용변을보다 급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도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모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모가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있을까 싶어 매장으로 찾아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죄송해요. 급한 약속?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니고? 누가 방금 전 일까지 까먹고 사람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 정말 급한 일이라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이모가 저랑 엄마께 해주신 게 있는데 골탕을 먹이긴 왜 먹여요. 제가 다음 휴무 때는 꼭 사드릴게요. 그러니 화 푸세요. 이모는 거짓 용서를 구하는 저를 의심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명품 선물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꼭 사주겠다는 손가락 약속을 걸고 그날의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또다시 이모와 함께 명품관에 들리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번에 구매하려던 제품이 나가던 바람에 한 번 더 명품관 여러 브랜드의 매장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자신을 잊고 도망이라도 갈까 싶어 저를 철통같이 감시하던 이모 때문에 원래 하려던 계획은 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예상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었죠. 이모, 어떻게 하죠? 저 또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한데 우리 다음 주에 꼭 같이 와서 사요. 뭐? 너 정말 왜 이러니?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왜 사람을 놀려? 이제 와서 가격 보니까 나한테 선물하기가 아까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 카드 드리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여기 카드사별로 드렸으니까 한도 모자라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른 카드로 결제하세요. 이러면 됐죠? 웬만하면 꼭 제가 직접 결제하고 선물로 건네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아휴, 너도 참. 선물이 꼭 직접 전달해야 선물이니? 마음만으로 다 느껴지는 거지. 괜히 서둘러 가면 사고 나니까 조심해서 가. 내가 딱 하나만 사고 집에 가서 카드는 안전하게 돌려주마. 그렇게 카드만 이모에게 쥐어주고 나서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모에게 준 카드들은 모두 다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어요. 분실 신고된 카드, 정지된 카드, 예금이 하나도 없는 체크카드 등등 백날 결제를 한다고 긁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죠. 이번에도 재차 망신을 당할 이모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 걸 넘어서서 짜릿함까지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고 실실 웃고 있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저에게 속아 넘어간 이모를 생각하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저번과 같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돌아올 이모와 벌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차피 저도 결국에는 이모와 한판을 하고 내쫓아버릴 생각이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도 똑같은 망신을 당해 화가 잔뜩 난 이모가 현관문을 부서질 듯이 열고 들어왔고 소파에 편히 기대어 있는 저를 보곤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정지가 되어 있는 제 카드들을 거실 바닥에 던졌죠. 씩씩거리는 이모의 모습을 보니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모, 카드는 좀 살살 주시지. 쇼핑은 잘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쇼핑백이 안 보여요? 대기 상품이라 예약 걸어 놓으셨구나. 어떤 거 사셨어요? 뭐? 내가 사긴 뭘 사? 내가 네가 준 카드 때문에 또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지 알아? 네가 준 카드가 다 정지된 카드라 내가 개망신을 당했다고. 그 매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똑같은 년이 와서 진상짓 부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돈이 있어도 거길 어떻게 가겠니?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던데. 너 저번에 나 버리고 도망간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정지된 카드 준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네가 나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한 거 아니야.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카드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어디 보자. 진짜 그러네? 어쩌다 보니까 정지된 카드랑 만료된 카드만 이모한테 줬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진짜 아무 일도 없는 날 가서 다른 매장 둘러보지 말고 바로 오늘 사려고 했던 걸로 먼저 사고 와요. 야, 너 사람 똥개 훈련시켜? 그리고 내가 바보 멍청이로 보이니? 네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연기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일부러 이러는 거 맞지? 옛날에 나한테 당한 일 가지고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걸 이제 하셨어요? 노숙자 생활했다고 하길래 눈치는 빠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2번이나 속아 넘어갈 줄은 저도 몰랐네요. 덕분에 좋은 구경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넘어간다고 약속하면 제가 진짜로 이모가 사고 싶어하는 명품 사줄게요. 어때요? 자존심 한번 밟히면 생기는 명품인데 욕심나지 않아요? 뭐? 인연이 정말 미쳤나? 야, 너 돈 좀 생기니까 욕구라고 있는 내가 우스워 보여. 10년 전 너네 꼴이 더 우스웠던 건 알아? 이 미친년. 그래, 지금 언니가 없어서 네가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언니 와서도 똑같이 나한테 대들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 웃기시네. 내가 지금 당장 내쫓을 건데 우리 엄마를 왜 봐요? 이 집 우리 집이니까 그 더러운 몸으로 그만 더럽히고 당장 나가요. 내가 당신이 우리 모녀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화가 풀 때까지 때리고 싶은데 우리 엄마 봐서 내가 곱게 보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뭐? 이 배은망덕한 년.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지년들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더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뭐? 은혜? 당신이 우리 모녀에게 무슨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당신처럼 민폐 끼치고 공짜로 그 집에서 있었어? 우리 엄마가 당신네 집안일 다 했던 건 기억이 안 나? 우리 엄마 출근하기 전에 당신네 아침밥 차리고 빨래 돌려놓고 퇴근해서는 밀린 설거지에 청소 그리고 저녁밥과 살림 정리까지 전부 다 했어. 너는 그것도 충분하지 못한지 네가 사람 써서 해야 할 일도 우리 엄마한테 하라고 시켰잖아.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놀았어? 사촌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학원비라도 아끼라고 내가 대신 과외도 시켜주면서 애들도 돌보고 간 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은 맨날 우리한테 눈칫밥이나 주고 뭐 하나 만지면 깨진다 부서진다 난리 부르스를 쳤지. 그것뿐이야? 눈치 보여서 비싼 반찬은 입도 안 댔는데 반찬 축 낸다고 뭐라 하고 편하게 쉬는 꼴 보기 싫어서 멀쩡한 반 수리한다고 반지하로 내려보냈지. 그러다 당신이 버린 불륜에 대해서 엄마가 옳은 소리 한번 했다고 우리 모녀 괜한 꼬투리 잡아서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 착한 엄마는 어려울 때 도와준 건 도와준 거라고 그 집 꼴하고 있는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았어. 그리고 집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놔도 아무 말 없이 놔뒀다고. 행여 당신이 남의 집살이 한다고 눈치라도 볼까봐. 그러면 입 닫고 감사히 여길 것이지. 예전에 하던 버릇 못 고치고 사람을 또 무시하고 깔봐. 헛소리 짓거리고. 옛날에야 내가 돈이 없고 능력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더는 못 참겠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뭐? 이게 돈 좀 생겼다고 우쭐하기는. 야, 나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니깟 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든 우리 언니가 나보고 여기 있으라 했는데 내가 왜 나가? 나가려거든. 네가 독립해서 나가. 나는 언니 옆에 붙어있을 거니까. 그리고 오늘 네가 한 짓 나도 평생 안 잊어버리고 너 괴롭힐 거야. 알아? 내 옆에 언니가 있는데 네가 오늘같이 행동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뻔뻔한 이모는 이제도 내려놓을 자존심도 없는지 대놓고 자신을 쫓아내겠다는 저에게
죽어도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후 우리의 집에서 이모를 쫓아내려는 저와 어떻게든 버티고 눌러앉으려는 이모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고 한동안 대치하게 되었죠. 그러던 사이 밖에서 일을 보셨던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저와 이모 간의 실랑이에 엄마는 놀라 급히 저희 둘을 떼어놓고 중재를 하셨죠. 미나야, 너 지금 이모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이모한테 손을 대고 그래? 엄마, 이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자기네 집에 살 때 했던 못된 짓은 기억도 못하고 고작 반지하 창고에서 지내게 해준 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한테 큰 은혜를 빚졌다고 생각한다고. 엄마도 저 여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생활하게 놔둬?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고 할 만큼 했어. 더는 엄마한테 막대하는 거 못 참아. 어휴, 전혀 말하는 것 좀 봐라. 언니,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요? 아무리 살기 바빠서 자식 교육이 뒷전이었다고 하지만 처녀는 어떻게 기본적인 예절도 없어? 나보고 이 집 나가라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 당신이고 년이래. 아무리 내가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조카한테까지 이런 개무시를 당해야 하는 거야? 언니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말 좀 해봐. 미안하다, 인자야. 미나가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깐 감정을 주체 못한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화 풀어. 무슨 스트레스야? 감정 주체 못하는 사람이 2번이나 계획해서 나한테 명품 사준다고 거짓말하고 망신까지 주겠어? 미나 저거 저렇게 미친 짓 하는 거 다 유전 아니야? 형부도 자기 혼자 별지랄 다 하다가 결국 지성질 못 이겨서 죽은 거 아니야? 쟤도 형부 피 이어받아서 또라이 된 거 아니냐고. 그래, 맞아, 그거야. 아무리 애비 없고 지엄마가 바빠서 인성교육을 못 시켰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짓을 못하지. 저거 더러운 피를 이어받아서 저런 거야.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하나 싶었어요. 욕하려면 저를 가지고 욕하면 될 걸 아무 죄 없는 아빠를 들먹이다니. 엄마는 이모가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멈춘 듯 서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아주 막 나가자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머리통이 정상인 것 같아? 그래서 바람피다가 그 착한 이모부에게 이혼당하고 요 모양 요꼴로 살고 있어. 인연이 정상이면 연성이 현성이가 엄마를 찾겠지.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 것만 봐도 당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 왜 그때 바람피던 상대라도 찾아가서 받아주라고 하지 그래?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겠어? 정신 나가고 해픈 여자니까 자기 욕망 채우려 이용한 거지. 더럽고 역겨우니까 얼른 우리 집에서 꺼져. 뭐? 인연이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제가 이모의 아픈 구석을 찔러버리자 이모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폭행을 하려고 했죠. 이모의 날라오는 팔을 제가 낚아채려는 순간 이모의 팔이 저에게 다가오기 전에 멈췄어요. 날라오던 이모의 팔을 잡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이모도 그런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엄마가 이모의 팔을 뒤로 확 꺾으며 패대기를 쳤어요. 저도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너무 놀라 정지가 된 상태로 그 광경을 지켜만 보았죠. 엄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모에게 다가가서는 처음으로 고성을 지르며 이모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김인자, 너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넘으려고 그래? 언니가 지금까지 봐주니까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감히 내 딸에게 손을 올려? 네가 그 손 놀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내 딸이 눈앞에서 맞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았냐고. 그리고 네 형부를 감히 더럽혀. 바람피다 이혼당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년이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 이 정신없는 년이 내가 동생이라고 봐주고 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지. 이 미친년, 똥물에 튀겨 죽일 년, 정신 나간 년. 너, 내가 동생이라고 평생 참았는데
오늘부로 우리 연도 여기서 끝내자. 그 전에 우리 모녀에게 한 짓거리를 정리 좀 하고. 언니, 왜 이래? 언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언니마저 돈 생겼다고 불쌍한 동생 무시하고 그런 거야? 뭐? 인연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뭐로 들은 거야? 이젠 네 언니 안 하겠다고.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너 같은 년 더는 내 가족으로 용납 못 하겠다고. 치료비랑 옷값은 줄 테니 오늘 아주 먼지나도록 맞아보자. 생전 처음으로 엄마 입에서 욕설이 나왔고 항상 순한 양처럼 지내던 엄마가 돌변을 하여 이모를 쥐잡듯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방금 전까지 이모와 육탄전을 벌이며 대치를 하고 있어서 이모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엄마는 그런 힘을 가진 이모를 가벼운 종이장 마냥 잡아 뒤흔들고 있었어요. 비등비등하면 제가 가서 말리기라도 할 텐데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이모를 몰아세우고 있는 엄마를 보며 그냥 넋을 놓은 채 구경만 하게 되었죠.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의 강한 모습이 좀 짠해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리여리한 가정주부이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절 먹여 살리고 키우시느라 저렇게 변하셨구나 싶었죠. 제가 엄마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감상에 젖어 있을 때 엄만 이모에게 평생 받아온 서름을 되갚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을 하려고 했던 이모도 자신의 힘이 엄마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몸이 내팽개쳐지는 대로 엄마 손에 끌려다녔죠. 한참 동안 이어진 엄마의 속풀이는 사람을 잡을까 싶어 만류하게 된 저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의 중재로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서자 이모는 실신을 한 사람처럼 바닥에 누워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놀라 병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건지 싶었는데 이모에게 마음이 돌아선 엄마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미나야, 관심 가져주지 말아라. 네가 괜찮을까 관심 가져주면 괜히 오버해서 더 난리일 거다. 야, 김인자, 너 내가 물 한 잔 줄 테니까 그것만 마시고 곧장 이 집에서 나가.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그 말에 움찔했던 이모는 다른 말 하나 없이 우리 집을 자기 발로 걸어나가 떠났습니다. 엄마의 처음 보는 모습에 걱정이 되었던 저는 곁으로 다가가 꽉 안아주었고 엄마도 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어요. 우리 모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이 겪어온 삶을 알았기에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모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을 다 지우고 싶었지만 그건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열심히 일에 몰두하여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가게 일을 했어요. 이제 더는 이모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뻔뻔한 이모는 다시 저희를 찾아와 알랑방귀를 끼고 동정심을 유발하며 자신을 받아주길 바랬죠. 저는 당연했고 엄마 또한 두 번의 용서는 없었습니다. 매몰차게 저희가 당했던 것처럼 소금과 팥을 던지며 내쫓아냈죠. 이후 이모는 현재까지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영원히 서로 남남으로 얼굴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네요. 그 사람에게는 잘 되라는 말도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라는 말도 하기가 아깝습니다. 그 여자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남은 평생을 엄마와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며 살아야 하나 생각 중이죠. 엄마와 제가 행복할 수 있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